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가족 골든 서클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족 골든 서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탁월한 삶을 위한 여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탁월한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지요. 네. 탁월한 삶을 누구나 원하죠. 그쵸? 정말 탁월한 삶은 어떤 걸까요? 뭐 경쟁도 필요 없고 비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삶 자체가 탁월한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말 누구나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원하실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탁월한 삶을 살려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의 영혼을 돌보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신탁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거쳐서 남긴 말이 뭐냐면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탁월한 삶을 위한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남겼던 말이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라는 의미다라는 거면 이 의미를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이 시간을 출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라 조향연이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영혼 발달 교육을 통합한 라이프 컨설턴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몬테소리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면 이제 유아 교육인데 이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부모 교육도 했고 아이들 교육도 했고 또 교재도 개발하면서 진짜 가정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30여 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아이는 문제가 없구나. 어른이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을 시켜도 어른은 잘 말을 듣지 않죠. 그렇죠? 교육이 잘 되지 않아요. 부모 교육이 정말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을 위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타로였습니다. 타로라는 도구를 발견하고 이 타로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 그 아동 발달에서 이제 인간 발달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근데 타로라는 도구를 그 어른들이 딱 접하기만 하면 금방 자신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타로를 펼치는 순간 누구를 보게 되죠? 그대로 자신을 반영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16년 정도를 계속 이제 타로를 도구를 사용한 라이프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이 사실은 되게 희망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부모잖아요. 그렇죠? 삶의 변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윤회의 고리, 대물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주체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이전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로 참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아르티 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 서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월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장,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이 장은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수비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비학적으로 1이라고 한다면 나예요. 나. 그다음에 2는 나와
넣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생기고 나와 너 관계가 생긴 다음에 3이 되면은 하나의 온전한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첫 번째 장이 바로 세 명이 모인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이 완성되는 이 3의 숫자가 바로 삼위일체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되면 정말 행복의 뿌리가 튼튼해져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 뿌리의 힘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아무리 자기가 잘해보려고 해도 가족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물이 새는 바가지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행복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인간 고유의 기능이 그 미덕, 이제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가 미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탁월함이라고도 되는데 이 미덕에 따라서 탁월하게 발현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의 활동이 잘 발휘가 됐을 때 탁월한 삶이 되고 탁월한 삶이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나 보상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감정이나 욕망이나 행동이 그 이성과 지성으로 잘 다스려져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충족하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장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하려면 영혼의 활동이 미덕에 따라서 탁월하게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행복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탁월한 삶이라는 것은 영혼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영혼은 하나가 아니에요. 나의 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자, 영은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본질, 순수 의식, 뭐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또 하고, 인도학에서는 이제 브라흐만이라고도 하죠. 이런 순수한 의식,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순수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그 스피릿이 그 영이 각각의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여행자의 비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의 것을 뭐라 그러냐면 혼이라고 하죠. 소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고통이라든지 성취나 지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안고 이제 기록해 나가는 그런 기록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영, 그 순수한 의식, 본질, 우리 존재의 그 본성이랑 그다음 인간 안에 있는 그 소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제 정렬됐을 때는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인생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영과 혼을 어떻게 일체시키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영혼이 따로 갈 때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스피릿, 영적인 근원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강렬한 그리움을 숨겨둔 채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은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그쵸?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는 이유가 영과 혼이 일치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작품이 하나 있는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독일의 화가죠. 프리드리히의 작품인데 이 작품에 있는 인물이 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죠? 산봉우리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산봉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산봉우리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의식의 수준, 산봉우리가 의식의 도달점이다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아, 나는 어디서 왔고 이제 앞으로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렇죠? 이 안개라는 의미는 모호한 거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 남자는 정상 위에서 이제 딱 내려다보고 있죠. 장엄한 모습으로 고독하게 침묵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 누구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네, 가족과 거리두기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삶을 대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선택을 하려 하겠죠. 선택을 하려 하는데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려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그는 과거와는 다른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상황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삶을 다시 설계할 권한을 가진 존재로 서 있는 거죠. 삶의 생존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인 창조자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제와 맞는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버지와 새 딸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영화이기도 하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세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병원에서 치유하다가 이제 집으로 모신 상태. 그래서 호스피스가 내원하면서 봐주고 있는 상태죠. 딸이 셋이 있는데 세 자녀가 다 모여서 그 임종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케어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첫째 딸이 이 여인이에요. 첫째 딸은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올바르고 딱딱 따져 묻기 좋아하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맏딸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딸이 둘째 딸이에요. 이 둘째 딸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 그 부인이 데려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아니겠죠. 그쵸? 여인이 셋째 딸이에요. 이 셋째 딸인데 이 세 자매가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큰 딸은 그렇게 정확하고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런 반면 둘째는 아빠의 그 임종을 앞두고 아빠 방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주기로 했는데 둘째 딸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고 아빠가 누워 계시는 그 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딸이 둘째가 되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고 불만을 얘기하고 따지고 하는 거죠. 근데 셋째 딸은 언니랑은 같은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그래도 관계가 좋아요. 언니가 막 이제 불평을 막내한테 얘기하면 막내가 조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셋 딸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임종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것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이제 불화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분노도 폭발하게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이 둘째 딸이 여기에 보면 마리아나를 피워요. 그러니까 줄담배를 피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둘째 딸이 이제 되게 무슨 불량 학생 같잖아요. 그쵸? 머리도 막 염색하고 그리고 마리아나도 줄담 피워내고 이제 불만인 거죠. 큰 딸이 보기에는. 그래서 못마땅해 하고 뭐라고 막 하면은 알았어 하고서 이제 나가서 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둘째 딸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속 같이 살면서 아빠를 간호해왔던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빠를 돌봐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러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둘째가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방조차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좀 화해도 하고 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셋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야.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기력을 차려요.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거실로 모시고 나오는데 셋 딸이 아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왜 나왔냐면 유언을 남기고 싶어서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실제 그 장면을 이제 들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Christina. Christina, I know you didn't have it right. I heard what you said about that time when we watched movies together. 아시죠? That was the only time. I never gave it to you. No one else really did either. I can't tell you how sorry I am. From the moment that you could walk, you didn't seem to need anyone. You could be left alone. And then when your mom passed, you seemed okay too. And I should have realized that's not possible, that you were hurting just as much, but I was in so much pain. I couldn't see. And then I fell in love again. And then that girl of yours will not be left wanting. I watch you and that love of yours for her, for David, for whoever's gonna join you next if you choose to have more. And I thank you. I thank you for doing better than me, for doing more. There was one other real true love besides your mother's. This love happened when I was very young. The summer I went into the Coast Guard. Her name was Bliss. I know it's not so uncommon, but I had never met anyone like Bliss before. She was interested in more things than anyone I've ever met till then. Maybe since then. She found life, the world, people interesting. And it was intoxicating to be around. I couldn't get enough. I wanted to see like her. I aimed to see like her. And then I went away. And by the time I got out, my letters had stopped, and the way life can, things just drifted apart. In fact, we didn't see or run into each other again, except for one time, each in our own group passing each other on the street. It was so brief. When I grabbed her arm and said, "Hello," she said, "You still remember me?" I said, "Of course. You changed my life." That made her smile.
But if there was any guilt I have, it's that maybe should have, I could have expressed myself better. We know we each will die with at least one regret. But it's just love that I want you to know about. Something that fundamentally changed me. Dad? Made me who I am. Daddy. Dad? Daddy. Dad. Dad. Who Dad. I... No, Dad. No. Dad. Daddy. Dad. Dad. 네, 이제 그 다음에 말무리가 되는데, 자, 아버지가 죽을 때 딸한테 너가 정말 혼자 잘할 줄 알았다. 그때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막 슬퍼서 너를 돌봐줄 수 없었고, 그런데 딸이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삼킨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롭게 중재도 잘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건 줄 알지만 내 안에 탁 쌓여 있던 게 있었던 거죠. 한 번도 불만을 내보낸 적이 없었지만 꽉꽉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큰 딸하고 지금 둘째가 항상 앙숙이었는데 둘째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이야기를 해줘서 둘의 관계도 풀어주고 하면서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정리해주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또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 그 나를 만든 것 이것이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였어요? 네, 영혼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라이프 리뷰라고 합니다. 자, 이 라이프 리뷰라는 장면을 이제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해 보는 거죠. 결국 사람은 정말 죽음에 임박해서야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아, 내 삶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죽는다잖아요. 그게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보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의식적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감정에 사건에 휘말려서 그냥 자기의 해석을 하면서 산 거예요. 이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각자 다른 자신의 그 삶의 해석,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제가 왜 저렇게 사는지, 제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를 평가하고 내 식대로 판단해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정말 의식적으로 우리가 라이프 리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감정을 막 부어잡으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리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가족이 다시 이제 친해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르테 오브 라이프예요. 자, 아르테 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 서클의 3단 구조. 자, 정말 우리가 라이프 리뷰를 살아있을 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안에 있는 원이 why 존이에요. why.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까 얘기한 탁월한 삶을 위한 여정. 나답게 나의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나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 그게 개인이 갖고 있는 각자의 본에너지예요. 타고난 기질과 과제, 전생과 현생이 있다라고
이제 본 에너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 에너지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본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타로 카드로 심층 심리 원형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를 말해줍니다. 어떤 기질을 갖고 어떤 과제를 풀려고 왔을까라는 것이 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기 온 목적인 거예요. Why?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첫 번째 장이 가족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에너지 장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 장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해내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장인 가족 관계, 가족의 영혼과 발달 관계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떤 공동의 의식 성장 과제를 갖고 있지?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라이프 리뷰를 해보지 않으면 정말 죽음에 임박해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네가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구조, 발달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우의 파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어떤 걸 타고났고 우리 가족이 어떤 기질과 과제가 있고 우리 영혼은 무엇을 발달시키려고 이렇게 함께 모이었지?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나무에 엄마, 아빠, 형제들도 있고 다 있죠. 그 친척들도 있고 그 가족의 본 에너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본 에너지가 전생, 현생, 전생, 현생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엄마의 본 에너지야. 엠프레스는 여왕제잖아요. 전생의 여왕제로 산 거야. 그리고 현생의 러버스. 사랑의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게 이 여인의 과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이런 거예요. 허밋의 스트렝스. 허밋은 딱 보니까 뭐야? 산 정상에 올라있죠. 그죠? 구도자의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하는 이게 남편의 모습이고 스트렝스. 이 사자를 다뤄내는 여인의 그 과제를 갖고 있는 여자. 만약에 두 분이 한 가족이 될 거야. 그럼 어때요? 여자는 러버스, 언제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고 서로 비비고 막 이루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어때요? 남편은 허미세 에너지의 스트렝스인 거야. 그러면 남편은 고독,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함께 하려고 하고 남자는 자꾸 혼자 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둘은 굳이 부부로 만났을까? 의문인 거잖아. 왜 만났을까요? 이 남자는 혼자서 그렇게 전생에는 고독하게 돌을 닦았지만 깨달음을 찾아서 설상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돌을 닦았지만 속세를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속세에 나와야 돼. 우리의 현실의 삶에 내려와야 돼. 산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자 같은 삶의 상황들, 대상들 이런 것들을 내면의 힘으로 의지력으로 그걸 다뤄내야 된다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둘이 만났다면 둘이 왜 만났을까 생각해보는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애교를 부려도 대꾸도 안 하고 얼마나 여자도 상처를 받겠어요. 자, 그런데 둘이 왜 만났을까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조도로 의식 구도 발달 구도를 보면서 그러면 여인은 뭐예요? 저런 사람도 있다. 사랑이 내가 좋아서 내가 막 했을 때 상대 그거 아니라 사랑도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아가 막 생성될 때 주는 사랑과 으쌰 너 최고야 지지해주고 품어주고 먹이고 재우고 이래야 되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지만 표현 방식은 다른 거죠.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주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받으려고 할 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여인한테는 성숙한 사랑이고 남자는 뭐예요? 유연하게 사자가 누구예요? 부인일 수 있죠.
그쵸? 야성의 저 사자는 뭐예요? 그 여인을 핥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사자를 내가 잘 다뤄낼 때는 내적인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상황들을 다뤄낼 수 있는, 피하지 않고 산속으로 숨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연한 힘을 길러내야 되는 거. 다 현실적인 감각을 길러야 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의 영혼 발달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 아, 왜 저 사람이 저런지. 나는 또 왜 이런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의식적인 라이프 리뷰를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여기에 보면 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내가 해볼 거야라고 하는 그런 벼랑 위에서 정말 뛰어내릴 것처럼 새로 출발하는 여행자, 모험자의 에너지인데 현생은 사랑하는 소울메이트를 찾는 게 과제야. 그런데 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생은 교황님이었어. 뭐든지 신의 말씀에 따라 원칙과 전통을 따지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현생은 풀 자유로워지래. 그 교황의 제복도 훌훌 벗어 던지면서 새롭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출발해 보라는 거. 그러려고 현생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과 이분이 부부라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겠어요? 교황이 남편이겠어요? 요 풀의 요 러버스 요게 부인이겠어요? 우리가 가족하면은 롤, 페르소나가 있죠. 남편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여자는 양육하면서 그 보조해줘야 되고 형제들하고는 이래야 되고 마지는 이래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는 사실 별개예요. 실질적으로 가정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빠는 망난인데 딸이 되게 중심을 잡고 네, 그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다 뭐의 영향인 거죠?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본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분이 남자예요. 러버스가 있는 분이 남자고요. 이분이 여자예요. 여자가 훨씬 더 점잖고 들어주고 아 그래 그래 받아주고 남자는 자기 부인밖에 모르고 소울메이트니까 그쵸? 자기 오로지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정말 끝나자마자 집에 오기 바쁘고 이러면서 정말 부인만을 사랑하면서 이제 살거든. 한눈에 반해서 그냥 대시해서 사는 저희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영혼의 구조, 의식 구조, 발달 구조를 알지 못하면 정말 죽을 때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러버스가 정말 순수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플러스가 있지만 또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뭘까요? 질투하고요. 샘내고요. 그러다가 막 이간질해요. 분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샘나니까 싸바싸바 해가지고 막 갈라놓기도 하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나는 교황이야. 근데 상대는 저 풀이야. 그럼 나는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있어? 풀이 있어. 막 이거 막 다 내려놓고 왕관 내려놓고 막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사회가 인정 안 해. 모범생이어야 돼, 너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욕구를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 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아니면 억제하거나 의식적으로. 그래서 억제하면 투사가 되죠. 남한테. 그래서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집안에도 왕따가 꼭 있어. 아니면 그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의식에.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어떤 에너지거나 자기 자신 또 상대에 대해서 뭐가 있죠?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의식하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사실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는 잠재력이고 가능성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살죠? 여기 드러나 있는 요 자아로만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자아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이 무의식 영역에 있는 깊은 이 가능성의 힘, 무한한 힘은 다 누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융은 뭐라 그랬어요? 이 개성화, 자기답게 사는 힘은 어디에 있냐?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무의식, 잠재의식에 있는 그 역량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힘인 건데, 우리는 어떤 걸로만 살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는 외적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페르소나를 형성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계속 한정짓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지만, 아까 영과 혼이 있다 그랬죠. 그 영의 힘이 내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이 빛이라고 한다면 또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음의 힘, 그림자가 또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잠자는 것처럼 계속 구름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나의 신성이 깨어나지 못한 채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내적인 아니마 아니무스, 남자건 여자건 자기 안에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있고 여성이지만 남성성이 있다라는 것도, 그 힘도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이 힘을 다 인식해서 쓸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 실현이 됐을 때 아까 얘기한 탁월한 삶이 되는 거고, 탁월한 삶을 살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 서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렇게 다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패밀리 골든 루프를 설계할 거예요. 패밀리 골든 루프는 뭘로 설계하니까 그냥 좋은 감정 힐링해 뭐 이게 아니에요. 신비도구 타로를 쓸 겁니다. 타로는 사랑, 그다음에 일이 인생의 두 주제잖아요. 그걸 다 다뤄냅니다. 그래서 타로로 점도 보고 점성술로도 되게 많이 이용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타로는 실질적으로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는 거울과 같이 나의 무의식,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거울처럼 다 나한테 드러내 비춰주는 도구인 거예요. 신비 도구. 어떻게? 예전에는 제가 타로를 이해시키려고 설명도 하고 동시성 현상도 설명해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타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타로는 신비 도구다. 뭐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신비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그래서 신비 도구이기 때문에 타로는 그냥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냥 바로 경험해보면 알아차려요. 왜? 직관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 도구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뭐예요?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잖아. 에너지가 뭐죠? 감정, 생각, 행동. 물질적인 욕망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비 도구인 타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에너지 루프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골든 서클로 가족의 의식 구도를 잡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리뷰가 살아있을 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타로 카드 중에 저지먼트라는 카드예요. 아까 아버지와 세 딸들 영화에서 보여준 그 메시지가 바로 저지먼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브리엘 대천사예요. 마파를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관 속이에요. 죽음이죠. 그렇죠?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죠. 그 메시지에 막 이렇게 반기면서 벌떡 일어나. 이거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아빠, 엄마
아이, 가족이죠. 가족이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었다가 내면의 부름, 영혼의 일체성, 정렬이 일어나면서 영혼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는 것이 곧 뭐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이런 가족의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제가 저랬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아르트 오브 라이프 리뷰는 특별합니다. 다중 관점의 시각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겪는 나만 생각하죠. 근데 가족과 골든서클을 하게 되면 내가 겪는 나, 상대가 느끼는 나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우리 우주가 느끼는 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의 에너지, 내가 살면서 느끼는 이 의식의 파동의 종합, 그것이 남긴 감정의 파동, 이것이 곧 다음 생에서 내가 살아갈, 체험할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생에서 남긴 파동, 감정의 파동이 남을 무시하는 거야. 그럼 무시하는 세계에서 살면서 그거를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까르마라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막 분리될까 봐 막 그러면서 살았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체험의 세계. 그 다음 생을, 그 세계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누구를 할까? 또 형제는 누구를 할까? 이런 거를 영과 혼이 의논을 해서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감정들을 다시 겪어내고 성장해내는 거. 성숙한 영혼이 되는 거. 이것의 생을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 아까 여행자처럼. 계속 여행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기록이 돼서 아까 얘기한 그 아버지와 세 딸들처럼 마지막이 됐을 때 자기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신비도구 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식 수준을 다 리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계가 된 거죠? 이 타로의 월드. 정말 이 여인은 나체로 춤을 추고 있죠. 그쵸? 여인 같잖아요. 그런데 이 스카프를 벗겨보면 이 안에 남성도 있어요. 남녀 춘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니마 아니무스가 내 안에 다 있는 거다. 그걸 분리시키니까 자꾸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소유욕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그걸 다 알고 일체감을 느낄 때 너울너울 춤을 추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곧 행복이고 아르테 오브 라이프라는 거예요. 월드 되면 끝이냐? 다시 또 틀을 깨고 다시 확장하고 또 성장하고 하면서 계속 이 삶을 반복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어떤 영혼은 아주 젊은 영혼이 있고 오래 안 산 거죠. 어떤 영혼은 만년을 산 영혼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환생 메커니즘이다라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만 지금 현재 삶을 아르테 오브 라이프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한번 I love you to the bone. I love every piece of you. All the pieces you don't. That face you pull for strangers. The voice you assume on the phone. And I'm so glad that you let me in.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빛을 그리는 화가 허야킨 소로야입니다.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다 소로야 가족이죠. 부인에게 같이 있지 못할 때는 계속 수백통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부인을 그린 초당 아마 70점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건 그림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평생을 정말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아주 많은 성취를 하고 대작을 그려내기도 하고 하면서 평생을 그림으로 살지만 그는 가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화가가 호야킨 소로야입니다. 아까 얘기한 월드의 삶, 마지막에 그 타로 카드 춤을 너울너울 추면서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타고난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탁월한 삶을 산 삶의 또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족이에요. 그 장인어른이 찍어준 사진이고요. 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실은 2살 때 부모를 잃어서 고아였어요. 콜레라로 부모를 다 잃어서.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못 받은 그런 사랑을 당신이 채워줬다. 당신은 나의 머리이고 나의 영혼이고 하면서 둘은 함께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죠? 서로를 성장시켰죠. 호야킨이 죽고 나서 부인이 2년 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그 남편의 모든 재산과 작품들을 다 스페인 정부에 기부를 합니다. 소로야 박물관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에 그렸던 그 사랑하는 맏딸이 아버지의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증손녀가 호야킨 소로야를 연구하는 대학자가 돼요. 그 학자 중에 가장 주요한 학자가 돼. 그러면서 그 일대기를 다 정리하고 걸작선을 편찬을 하고 하거든요. 자, 우리 이 사람이 천재적인 이제 화가니까 저렇게 살았겠지 뭐 이러지만 사실은 피카소도 천재잖아. 당대에 성공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의 손녀는 자기 할아버지의 작품을 다 팔아치웠어요. 간직하고 싶지 않다고. 왜?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피카소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쵸?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외국 사례만 막 얘기했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신혼부부예요. 계속 뒤집으려고 시도하니 이게 어? 근데 전에는 이만큼도 못했잖아. 지금 이제 잘 꼬잖아. 됐다. 자, 보세요.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정말 온 가족이 뒤집기를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그렇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 아이가 저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족의 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를 재건시키고 세계를 회복시키고 이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 가족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 사실 가족 의식 문화 운동을 위해서 함께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것을 문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 명이 모이면 나 혼자지만 2명이 모이면 이제 그래도 조금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은 힘이 약해요. 적어도 3명이 일어나면 삼각형이 돼야 완전한 도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의 에너지장이 형성되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컵3 공동체라고 얘기해줘요. 이 여황제도 3의 숫자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힘을 갖기 시작해요. 엄청난 힘. 그게 뭐죠? 동기상감, 우주를 진동시키는 힘이에요. 그렇죠? 혼자 했을 땐 약하지만 셋이 모이면 그다음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주를 진동시키는 가족의식 문화운동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설명이지만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옵션 1에서 1대1 가족 골든 서클 그 컨설팅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옵션 2보다 나 먼저 혼자만 먼저 하고 싶다. 내 가족 건을 좀 나중에 알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죠. 개인도 이제 개인 골든 서클 1대1 컨설팅 건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신 그 어울림에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 주시는 10분께는 저희의 책입니다. 50 삶의 선생이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시간 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느껴본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가족 골든 서클은 한 번에 뭔가가 통찰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순환시키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통찰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오늘 떠오른 질문이 혼자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가족 골든 서클은 그 질문을 삶으로 가져가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분들과 이 원안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사람들은 죽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처럼 필름이 돈다 막 이러잖아요. 임사체험한 사람들도.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주를 진동시키는 가족의식 문화혁명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런 힘을 창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족의 표면적 이해가 아니라 본에너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현생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보게 되어 의미 있었다고. 네.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관심이 많이 생겨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네, 감사합니다. 영화 보신다고요? 네, 꼭 보세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 네, 정말 좋은 영화 수작입니다. 맞아요. 가족의 에너지가 순환되고 순조로워야 밖에서도 순리대로 풀리는 것 같아요. 가족의 과제를 푸는 것, 사유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에서 정말 비비고 무조건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너지 저도 받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